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명언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죠. 네네. 우리 나라의 어른이셨던 종교계를 떠나서 우리 나라의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명언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아, 명언. 예, 뭐 몇 가지 명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명언 10가지. 아, 10가지 나와줬어요. 많은 사실 어록들이 많으시죠. 아, 그쵸. 우리가 너무 아는 많지. 어록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도 하신 적도 있고, 슬픈 발언도 하신 적도 있고, 뭐 아무튼 종교계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하게도 들어왔고 또 슬프게도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종교의 우리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가끔 이제 보면은 원론적이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모든 말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이런 삶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 말도 그 삶과 연계돼서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10가지 명언. 그러면은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은 아니, 10가지 중에 주제들이 다 있으세요. 주제가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 동방학사 관련돼서 자기 삶 속에 좀 투영돼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그 것도 명언? 해보고, 뭐 자기는 이거 듣고 이렇게 느꼈다, 아니면 나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 하셔도 돼요. 그래요 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두 귀로 많이 들으며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인정. 공감은 되죠. 공감이 되는데 3번 생각하면은 껴드는 타이밍이 벌써 늦어지는데. 근데 나 할 말 많은데. 네. 우리가 복음 봉독 전에 네네. 이마, 입, 가슴에 이제 십자가를 긋잖아요. 이게 뜻이 혹시 아시네?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생각과 그- 말과 행위 아니에요? 복음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얘기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런 느낌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해서 말하고 마음에 새겨들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두 귀로 많이 듣고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3번 생각하기 힘들죠. 3번 생각하면은 주제에 따라갈 수 없는.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대화 속에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제 품고 있는 말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3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3번 생각한 뒤에 진짜 얘기해도 되는 거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배려하라는 생각으로 들려요. 두 번째는 책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전 이거 실천했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실제로 이거를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이 얘기를 듣고 제 수입의 진짜 1%를 책을 무조건 샀어요. 그래서 한 달에 2권 이상씩 샀는데, 수입의 1%가 그 정도? 네. 오케이.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그 책들이 쌓여있지만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책을 사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그래도 책을 좀 읽긴 했었고, 근데 책을 읽고 책을 사다 보니 주변에 좀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책도 많이 빌려주고, 아직 반납 안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 이게 저는 책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드네. 책은 이제 예전에는 정보 지식 전달을 텍스트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버 성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웬만한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거를 거의 다 유튜브로 배워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TV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그 지식의 바다 내가 잘만 활용하면은 책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식의 바다 이거 좋지만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해보고 여유롭게 한자 한자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책 보면 좋죠. 책을 보는 게 그리고 약간 책이 주는 감성도 있어요. 감성 있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정보 전달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는 또 금방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과적인 거 말고 이런 감성적인 거에 관해서는 유튜브나 영상에서 전달도 있지만 우리가 글로 읽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감동이 더 오래 남고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지 오래됐나 봐요 제가. 사실 그렇죠. 저 현 시대에. 자, 자, 세 번째 노점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거는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물론 뜻은 뭔 말인지는 알아. 뭔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면 바가지일 경우가 많아서 당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맞았다. 알게 되면은 배신감. 다신 노점상에서 이렇게 안 해야지. 뭐 요런 약간 습득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게 습득이 돼 있는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요런 정도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지만 이거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조건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노점상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점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희망을 한번 가져볼까요? 좀 그렇죠. 다르죠. 자, 그래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웃음. 오호.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이거는 다 완전 그렇죠. 공감인 것 같아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웃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웃음이 이쁜 연예인들도 웃는 연습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미소, 그 100만 불짜리 미소를 얻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수도 없이 웃는 모습을 한데 결국 그 웃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연습으로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저도 이거는 집에 가서 웃는 연습 하면 좀 웃는 연습을 하면 또 힘든 것도 안 힘들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또 그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몸을 먼저 행하면은 이거는 건강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뭐 최근에 저한테도 얘기 나눈 거죠. TV는 바보 상자.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것이 마비된 바보가 된다. 이건 저는 현 시대에는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을 계속 저도 정말 습관적으로 없으면 불안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리고 SNS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유명한 감독이죠. 퍼거슨 감독이 항상 하는 말. SNS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근데 이 시대에 TV라서 또 극한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시대에는 그냥 방송국에서 반영한 대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봐야 됐잖아요. 네, 맞아요. 현실은 사실 내 스케줄에 내가 물론 지금 예전 TV보다 더 나태하게 TV 프로그램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만 잘
컨트롤하면 알차게 내 시간에 맞춰서 또 컨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전 이거 인정. 저는 자기가 잘하면 된다. 왜냐면은 쉬는 시간에 저도 이제 TV나 아니면 핸드폰 보잖아요. 집중하게 되면 그 자세 그대로 본단 말이야. 근데 보고 나면 내 몸이 아파. 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기대고 본다고 쳤을 때 벽 같은 데 이렇게 기대고 보다가 너무 집에서 거기 빠져 있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죠. 막 그래요? 목이 뻐근해지고. 근데 뭐 진짜 사람들이 딱 정자세로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또 집중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했던 거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미디어 자체가 사람을 SNS도 그렇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없애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더 사색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부분들을 요즘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마비된 바보가 된다. 그럼 계속 찾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볼 시간도 없고. 근데 요즘에 콘텐츠 소비하는데 저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7시부터 뭘 보자. 그러니까 이 조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예전이랑 좀 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사실은. 네. 자, 다음 문제.